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는 폭염이지만 여름 휴가철이 본격화하면서 천혜의 바다와 수려한 계곡을 가진 경북 동해안 시군들은 피서객 맞이가 한창입니다. 경쟁력 있는 자연 자원들이 다른 곳보다 풍부하다 보니까 사시사철 관광객을 끌어모으려는 시군들의 특화 전략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런 자연 환경 측면에서 경북 동해안의 또 다른 보고라고 하면 울진을 꼽는 분들 많습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무궁하다는 얘기인데 울진의 진면목이 궁금해집니다. 민산 7기를 연 경북 동해안 시군들의 비전을 연속기획으로 들어보는 특집 장유세 파워 인터뷰, 오늘은 울진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제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울진 발전의 새 전기를 맞았다는 기대감도 적지 않은데 새롭게 울진 군정을 이끌고 있는 전찬걸 울진 군수에게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네, 정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울진 군정을 이끄는 데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어떻습니까?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번 6.13 지방선거 민선 7기는 울진 군민들이 많은 변화를 갈망하는 그런 시기고 또 네. 거기에 부응해서 또 참신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그를 뽑는 울진 군민의 그런 희망찬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 선거는 뭐 흑색 선전도 조금 있었지만은 네. 그러나 울진 군민들께서 정말로 미래의 울진을 맡길 수 있는 일꾼을 선택하는데 정말 공정하고 또 쏠림 없이 네. 순수한 국민들이 판단으로 선택해 준 데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보답을 또 군수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동안 국민들이 군정을 찾아오고 읍면을 들어갔을 때 참 국민들이 불친절했다라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첫 번째 친절 배가 운동을 좀 해서 이것으로서 국민들께 좀 보답을 해야 되겠다는 것에서 친절 배가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소통행정, 현장 군정, 비전 울진이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국민들을 현장에 직접 가고 또 소통을 하면서 울진군을 이끌어가겠다. 그것이 정말 울진 국민들이 저를 선택한 데 대한 진정한 보답이다. 네.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 군수로서 직무 수행을 하겠습니다. 울진 국민 정말 저를 군수로 만들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예. 각오가 참 무겁습니다. 예. 이제 물론 이 잠시 선거 얘기를 하자면요, 지난 선거 과정이 참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단소리도 많이 들었을 테고 쓴소리도 많이 들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되돌아보면요. 예, 지난 6.13 선거는 정말 저로서는 참 힘든 선거였습니다. 무소속이 둘이었고, 그것도 현직 군수를 하시다가 무소속 나오셨고, 또 정당, 또 한국당, 또 바른정당 다 이제 정당을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무소속이 이명이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힘든 선거였지만 국민들께서 저를 정말 믿음직스럽고 또 군수로서 적임자라고 판단해 줬어요. 저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비방도 많았죠, 선거 기간에. 그러나 다 그건 상대가 이기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전 선거는 끝났고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 화합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고요. 또 저희들은 선거를 좀 즐겁게 하자. 그리고 이것도 선거도 문화인데 축제 분위기로 좀 선거를 해보자 해서 정말 비방하지 안 하고 색소폰도 불고 또 뭐 저 아들 또 나와 노래도 부르고 정말로 이 국민 화합하면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비방 안 하고 간 것이 국민이 저를 새롭게 보고 또 정말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죠. 자, 냉정하게 울진군의 지금 현재가 좀 어떻고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뭐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보십니까? 지금 제일 힘든 게 경제죠. 예, 정말 울진이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울진 국민들이 생활하기는 참 힘들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한수원이 이제 중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고 지금 뭐 가게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이고, 야간에 9시 이후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이 정도로 울진이 지금 경제. 그래서 이걸 회생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의 작은 갈등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의 갈등보다도 이제 지역이 오래 묵은 갈등들,
그래서 88 도를 뭐 직선화하냐 곡선화해야 되냐 이런 문제. 민민간 갈등입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뭐 해심은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예, 그것에 대한 갈등. 예. 뭐 이런 또 7번 그 고철도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그 교각 문제. 네. 여기에 대한 정부와의 갈등. 네. 그리고 지역민과의 갈등. 이런 것을 빨리 해소를 하면서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한울 3, 4호기 재개 네. 이런 문제는 참 울진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네. 정말 울진의 국민들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해성을 위해서도 참 크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제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이미 군수님은 도의원을 8년 한 만큼 행정관료 출신의 군수와는 좀 스타일이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군정 운영 철학도 좀 달라지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저는 뭐,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뭐냐면은 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인이 국민인데 단체장이 주인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의원 하면서 23개 시군 다니면서 봤는데 어떤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님은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관료 의식에 젖어가지고 있는 부분이 네. 있고 그래서 저도 뭐 도의원 하면서 군수에 대한 꿈을 꾸면서 저렇게 나도 군수가 한번 되어봐야 하면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아하. 한 것이 바로 이제 주인이 국민이 군수다. 그리고 행정은 국민을 섬기는 그런 기관이다. 그리고 의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니까. 그래서 의회와 국민을 군수가 잘 대해주면은, 네. 그러면은 울진군정이 발전되고 화합이 될 수 있는 길은 거기에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소통행정은 소통행정, 뭐, 현장 군정, 그 다음 비전 울진이라는 그런 목표지만은, 네. 소통행정은 행정이 국민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네네. 예. 행정은 의회와 소통을 해야지. 그 다음 예. 의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니까 국민과 소통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의회와 국민과 행정이 그래서 같이 삼박자로서 이끌어 가야 된다. 네. 이것이 소통행정이고. 네. 그 다음에 현장 군정이라는 것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지역이 현장이면 거기에 답이 있거든. 문제 네. 있는 곳에 답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서 뭐 단순하게 판단해서 하는 그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현장에 쓰는 사용하는 분들이 국민들이니까 국민을 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기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국민과 만나고 거기서 해답을 찾는 그렇게 되면은 울진이 잘 살 수 있고 또 울진의 희망이 있고 거기에 비전이 있고 네. 그래서 제가 군정 목표를 그렇게 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네. 이제 뭐 방금 소통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느 지자체나 민선 7기에 가장 크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소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거꾸로 말하면은 그만큼 그동안 소통이 좀 제대로 잘 안 됐다 이렇게 다시 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소통에도 이제 차별화가 좀 있겠군요. 예, 이 소통은 차별화가 있어서는 좀 곤란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예, 뭐 국민들은 다 국민이지 잘난 국민, 못난 국민 없잖아요. 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소통의 이 어떤 격차가 아니고요. 소통의 방식을 말씀드립니다. 소통 방식에는 좀 차별화가 있죠. 그게 이제 지난 뭐 우리 정권 시절의 대통령의 그런 모습, 하야의 모습도 정말로 다들 소통 부재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참 나라도 그렇고 그 지방 정부도 작은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방식은 분명히 차별화는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러나 이제 소통하는 대상은 똑같아 국민이다. 국민이다. 그리고 국민이 손으로 뽑은 군수가 국민이 만나기 힘들면은 그거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내 손으로 뽑은 군수가. 그러나 뭐 자꾸 그렇게 한두 사람한테 얽매일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 그러나 모든 국민한테 그런 기회는 주어줘야 돼. 그래서 이제 현장 행정을 이동 군수실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군청이 한 곳에 있으니까
남쪽에도 이동 군수실을 만들어 이동 민원실을 만들어 가지고 민원이 멀리 울진은 군은 남부로 깁니다. 그래서 후포나 평에 있는 네. 주민들이 장순한 여권 하나 만들고 자동차 등록 하나 하려고 울진까지 올라와야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제2민원실을 남쪽에도 만들어서 군민들이 편하게 해야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제가 현장에 가서 군수실을 이동 군수실도 해야 되겠고 네. 그래서 군민과 소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행정에 반영하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의회도 같이 또 큰 문제가 있고 정말 해결하기 힘든 일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네. 행정을 하다 보면 네. 그러면 행정이 나서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의원들이 도와줘야죠. 아, 예. 그래서 의원들이 토론회도 해야 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이걸 의회 중심으로 국민과의 공청회를 하고 행정이 예. 참여해가지고 거기에 답변하고 잘못됐으면 질타도 당하고 예, 그렇게 군정을 이끌어갈 결국은 생각이고. 이제 주민들이 위주가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군요. 예, 주민이 주인이 예. 군민이 주인이 돼서 불편한 사항을 또 이해할 부분은 국민들도 이해해 줘야 되죠. 네. 그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옳고 토론해서 그런 게 맞다 하면은 또 거기도 양보할 줄도 알고 또 본인의 의견을 또 이래 취소할 줄도 알고 그래야 화합되고 단결된 울진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진군의회 의장님하고 굉장히 좀 의장님이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좀, 좀 소통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예, 의장님이 안 그래도 4년 전, 8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 아이고 전창걸 군의회 책임을 많이 군수가 지시니까, 예. 되시더만은 자꾸 의원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네. 기분 좋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한다고 그렇게 사실 그게 또 군의회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왜 진정한 의정 활동이란 게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방의회 예. 계셨으니까 더 잘하십니다. 예, 맞아요. 예. 예, 제가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해서 예. 도의원할 때도 예. 자, 울진도 이제 어쨌든 미래 먹거리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 아니겠습니까? 자, 울진의 역량을 좀 집결해야 할 미래 성장 동력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다 같다고 보는데 일자리 창출 성장 동력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울진 같은 경우는 관광을 빼서는 그렇죠.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울진은 일자리 창출과 관광이다. 예,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원자력이 빨리 재기돼야 되는 데 예. 대한 일자리 창출. 예. 예, 그다음에 뭐 각종 이제 뭐 민간 자본을 이용해서 회사 만들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기본적인 일자리에 젊은이들이 있어야 네.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제 한 3, 4, 5개의 재개 그것이 가장 크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풍력 단지라든가 그다음 골프장 조성한다든가 이제 민간 기업 유치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네. 이제 젊은 사람들이 돌아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울진은 이제 큰 항구가 죽변항하고 후포항이 있는데 의해고도 높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젊은이들의 그 아버지 업을 이용해서 배를 탈 수 있는 그런 네. 방향도 좀 열어줘야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기양해서 기촌에서 도로는 사람들이 농사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농업인도 육성을 해야 되겠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종합적인 것을 이용해서 이제 울진의 그 활력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관광 같은 경우는 울진은 지금 원체 지금 기본 SOC는 충분히 돼 있어요. 네. 예, 이 뭐 시설 뭡니까 기반 시설은 돼 있다는 얘기죠. 네. 관광을 위한. 네. 예, 그러나 이제 이것을 연결해야 되는데 네. 남부, 북부, 중부 울진은 얼마나 벨트화시킨다는 풍부하니까.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것을 벨트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영 좀 해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이 일괄 이 밴드식으로 이용해서 상품권을 개발해가지고 어느 네. 지역을 갔다 오면은 이제 특 선물도 주고 하는 네. 그런 이제 관광 형태도 만들어 가야 되겠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울진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그런 관광 구축은 돼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네. 우리가 이제 좀 개발을 하는 문제. 예, 그리고 정말 우리 이제 농업인이나 어업인들 젊은 분들이 이 실제로 농업에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이 축산인데 축산도 이제 단지화를 좀 해야 되겠다. 네. 지금 축산이
각 가가별로 흩어져 있으니까 마을별로. 예. 그러니까 축산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은 먹고 사는 사람은 본인이 돈을 버니까 좀 이웃에 있는 사람은 냄새 나지 팔이 생기지 그렇죠. 네. 민원이 끊임없이 생기고 우리 마을에 축산 짓는다 하면 다 반대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인데 민원 때문에 못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농공단지 같이 단지화를 예.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입주하는 사람한테 팔든지 아니면 세를 주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축산 단지할 젊은이들이 농업도 할 수 있고 또 축산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고 그래서 네. 젊은 사람도 유입해서 울진 성장 동력 또 축산화도 브랜드 좀 만들어야 되겠고 네. 예,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예.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들이 꽤 많은데요. 자, 그 중에 일단 뭐 몇 가지만 더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제가 울진 구수, 영덕 구수님과 포항시장님께도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포항 삼척간 철도 건설 관련해서요. 지금 북방 경제 협력이다, 뭐 동해안권에 대한 뭐 기대 심리가 이런 부분에서 기대 심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울진도 이게 포함되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좀 대응해야 될, 그러니까 준비해야 될 어떤 여러 가지도 있을 텐데요. 예, 지금 이제 북한 쪽이 만약에 이제 교류가 된다 하면 북한에서 제일 먼저 요구할 게 전력이라고 보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 한국 동해안? 표준 예. 원자력이 울진 3, 4호기잖아요. 네. 분명히 지금 짓다가 그만뒀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연결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그렇게 북한 보시군요. 인력이 한국으로 왔다 갔다, 우리나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울진으로 올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러면은 울진에서는 일단 인력 수송을 위한 크루즈를 좀 하고 싶어요. 네. 그 북한에 있는 많은 인들 우리 와 기술도 배워야 되고 그다음 비행기로도 오겠죠. 기술공항이 예.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예. 그럼 공항도 활성화될 거고 또 배를 이용한 그렇게 되면은 지금 크루즈 관광도 한번 울진을 중심으로 그렇군요. 해볼 필요도 있다. 예, 그렇군요. 그럼 북한도 가야 되고 예. 블라디보스톡도 가고 일본도 가고 네. 그죠? 부산도 가고 네. 인천도 가고 또 중국도 가고 이런 상품 개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 거기에 중심이 울진이 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한국형 표준 원자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러게 네. 되면은 정부에서도 원자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신한울 3사기 저절로 좀 풀리겠죠. 예.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예, 그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그 이외에도 방법이 있지만은 일단 울진에서는 그런 제발 좀 그렇게 돼서 철도도 좀 빨리 완성되고. 예, 완성되고 그다음 단선화가 복선화 좀 되고 예. 고속도로도 좀 그 덕을 입어서 좀 그 힘을 입어서 좀 되고 예. 좀 그렇게 울진이 그래 되면 정말로 남북 교류가 되면 울진이 제일 먼저 수혜자가 안 되겠나? 네. 네, 저는 그렇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꼭 그래 되길 저도 예. 희망합니다. 네, 방금 뭐 교통 말씀하셨는데 그 한편으로는 울진 원전과 관련해서요. 교통 뭐 저도 이게 그런 상황을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걸 봤었는데요. 울진 같은 경우에는 이 남북으로는 일단 도로가 돼 있지만 이게 동서로는 이게 굉장히 좀 힘든 어떤 교통의 오지라는 걸 명확히 볼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됐던데요. 예. 이 부분도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정말 뭐 원자력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네. 그러나 요번에 영덕 뭐 포항 지진으로 봐가지고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있죠. 네. 예,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만 목소리를 놓고 중앙 정부는 원자력을 안 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원자력을 더 이상 안 지으면은 그런 재해가 없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큰일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좀 과감하게 이걸 좀 원자력에 대한 이 액션을 좀 취하고 네. 그래서 강하게 해야 될 거냐 약하게 해야 될 거냐 그건 이제 부드럽게 해야 될 거냐 촛불 시위로 가야 되냐 강하게 7번 네. 국도를 막아서 일을 해결해야 되냐는 우리 국민들하고 의논하겠지만은 네. 일단은 국민들의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한 어떤 액션은 필요하다. 예, 필요해서 거기 안전에 대한 도로도 내줘야 되고요. 예, 그래서 36번 국도도 4차선이 돼야 되는 이유가 네. 그거고 그다음 88 지금 국지도 뭐 직선하냐 곡선을 하지만 그것도 빨리 굴이 떨어져 가지고 4차선이 돼야 되고 그래 동서 고속도로 동서 4차선 확보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울진 얘기하면은 원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원전 얘기 한두 가지만 또 짚고 넘어가죠. 자, 울진도 이제 정부의 탈원전 방침에 요동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일단 신한울 원전 3, 4호기가 큰 관건인데 참 난제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지역 경제와도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건 정부가 한 약속입니다. 이건 울진 구민이 해달라 한 것이 아니고 울진 구민이 정부를 상대로 옛날 그 직선 산포리 지역 없애고 네. 북면에다 10기를 짓겠다라고 정부가 약속했어요. 네. 지금 8기까지 지어졌는데 2기를 이제 안 하겠다. 새로운 네. 정부가 이거는 정말로 이 정부가 정부를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하는 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정부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네. 예, 정권이 바뀌었지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거든요. 네. 그건 국민한테 약속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탈원전 시대에 뭐 3, 4억 어떻고 이렇게 표현은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약속을 이행하는 정부가 되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원자력 말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킨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원자력보다도 약속 지키는 정부가 되라는 걸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겠고 네. 거기 위해서 우리도 좀 행동을 이제는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촛불을 할 거냐 아니면은 집회를 할 거냐. 그래서 의사 전달을 해서 정부에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도 정부가 약속을 지키는 정부는 되기 위해서 울진 3, 4호기는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도지사나 아니면은 중앙정부에 관련되는 부서를 우리가 찾아가 가지고 정당성, 그다음 약속을 이행하는 정부의 신뢰성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꼭 3, 4호기를 실행하고 또 정부도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는 정부가 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울진 주민들의 대다수의 목소리를 어떻게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경제 문제가 가장 큰 타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대안도 좀 찾아놔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차피 원자력을 만약에 3, 4호기를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또 여러 가지 뭐 연구단지라든가 뭐 다른 이제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도 좀 유치를 그러면 해야 되겠다. 이걸 안 하게 정부가 안 하면은 대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같이 그런 요구사항도 같이 해서 이제 해 나갈 것입니다. 해 나가고 어차피 원자력은 뭐 수명이 지나면 없어지만 연구단지나 그런 것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울진군에도 젊은이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같이 해 나갈 것입니다. 네. 자, 아까 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큰 군조 운정에 큰 방향을 잡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인구 문제도 일자리하고도 관계되지 않습니까? 자, 인구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유로운 어떤 지자체가 없는 상황인데 울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인구 유출을 어떻게든 좀 막고 또 유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 고민하고 계시죠? 예, 이건 정말 큰 고민이죠. 일자리 창출을 하기도 힘들지만은 또 사람 잡아놓기도 붙잡아놓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정부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90%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정부가 지금 그렇게 못할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도의원하면서 출산 장려금 해가지고 돈을 많이 이래 줘봤거든요. 그 효과가 없다고 저는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로서 현금을 주는 그런 정책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마음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아기를 왜 안 놓으려고 하느냐. 이 돈 때문에는 제가 봐가지고는 아닌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아기를 놓고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아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아기 때문에 내가 누려야 할 자유의 시간을 제약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아기를 마음대로 맡겨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은 되겠다. 그래서 유아 시설을 제가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키즈 카페 같은 것도 좀 만들어서 아기를 맡겨놓고 젊은이 시장도 보고 뭐 또 쇼핑도 좀 하고. 그래 제가 그랬어요. 젊은 분들 그렇게 하면 아기 좀 놓겠냐 이게 맞아요. 임대주택이라든가 인프라가 갖춰지면은 그래 국민주택도 좀 지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결혼을 해도 직급정도 좀 안 하고
그러게 하면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유아 아기를 맡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이제 내년 당초 예산에 좀 반영하려고 그리고 키즈 카페도 일단 당장 쉬우니까 그거는. 네. 예. 그러나 집 짓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그걸 먼저 시행하고 이제 국민주택 또 같이 이제 병행해서 후포 지역도 한번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숙제지만은 또 풀어야 될 할 현안이죠. 일이죠. 예, 울진이 그렇죠.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예, 그건 특정 정당에 이제 적을 두지 않고 있는 군수님,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있지만 예. 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당적이 없으니까 국비 확보나 이런 데서 좀 뭐 불리하지 않나 예. 이런 우려 섞인 걱정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현 정권 체제에서는 정당이 없는 게 자유로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네. 그래 뭐 중앙 정부에 가가지고 뭐 경북 정당을 얘기해가지고는 뭐 어디 아마 눈도 돌릴 데가 없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듭니다. 네. 예, 그러나 이제 무소속이기 때문에 뭐 또 얘기도 할 수 있고 물론 뭐 지역에 있는 경상북도 국회의원은 경북 1인인데 뭐 무소속이 뭐 민주당이라 해가지고 외면을 안 한다고 봅니다. 네. 경북에 있는 국회의원은 어차피 네. 다 자기 지역이니까 네. 어디 가도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국회의 상임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하시는 분들이 다 경북뿐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다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뭐 정당보다는 무소속이 경북 정당보다는 무소속이 안 편하겠나 이런 생각이 막연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중앙 정부에 찾아가고 또 정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뭐 도의하면서 중앙에도 많이 가봤지만은 열심히 찾아오고 정말로 하려고 하는 그런 눈빛과 그런 액션이 있는 사람한테 눈이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시죠. 저도 애걸복걸 좀 하고 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네.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또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래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군수님을 잠시 뵀는데요. 굉장히 소탈하면서도 굉장히 실리적인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시간은 다 됐고요. 예. 끝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앞으로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카메라 보시면서요. 예, 존경하는 울진 국민 여러분, 오늘 이런 소중한 시간에 국민과 함께 대화를 하게 돼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폭염이 심한데 항상 여름 더운 날씨에는 좀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민과의 대화 시간, 소통 시간에 저희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또 국민이 요구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다가가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말씀을 여과 없이 들어서 군정에 반영하는 그런 소통된 행정 또 민심을 읽고 함께 가는 현장 군정. 그래서 울진의 비전을 제시하고 울진이 잘 살고 또 국민들이 행복해하는 군정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군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말 그대로 가마솥 더위가 기약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생체 리듬을 잃지 않도록 관리 잘 하셔야 혹독한 여름을 이겨낼 수 있다는데 휴가 땐 생태문화 관광도시 울진의 매력에 빠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찬걸 울진 군수와 함께한 특집 정유세 파워 인터뷰 오늘 준비한 수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교수님 잘 끝났습니다.